다시 볼게요. 이제 임진왜란이 끝이 났죠. 임진왜란은 약 7년에 거쳐졌던 전쟁이었어요. 그쵸? 1592년에 1년 4월에 이제 시작되어가지고 언제 끝났어요? 1598년 11월 노량해전 이후에 끝이 나가지고 완전하게 끝이 난 건 1599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쵸? 9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 끝난다, 7년 동안 전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 그럼 일본에서 실세를 장악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 조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선아, 있잖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지난번에 임진왜란 거는 참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그건 우리 일본의 모든 사람들의 뜻이 아니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독단적으로 강행했던 거지 우리의 뜻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랑 화친을 계속 이야기해요. 화친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친제의를 승낙하게 되면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 한마디로 고종 때 우리가 파견하게 되는 거, 고종 때 파견하게 되는 거는 일본한테 수신사거든요. 요거는 나중 가가지고 맥락으로 통신, 수신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임진왜란 시기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때 세자로 책봉되었던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광해군, 마찬가지로 군자로 끝났어요. 그럼 다음 왕은 뭐겠어? 반정에 이르는 왕이겠지요. 근데 왜 광해군이 반정에 이르게 되었냐? 그렇다면 요것이 가장 큰 이유다. 바로 중립외교. 우리 조선이라는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명나라였잖아, 얘들아.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로 40만 대군을 보내줬었지. 그러면서 조명연합군을 맺었었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조명연합군을 맺었었잖아. 근데 이 명나라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군사를 파병해가지고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었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 여기 위에 있었던 여진 세력들, 후금이라고 하는 금나라의 후예다. 우리 고려시대 기억나지? 고려사 다 배웠었잖아. 고려 때 우리나라 위에 이 거란을 멸망시켰던 나라 누구였어? 송나라랑 금나라였잖아. 둘이 연합 맺어가지고 거란의 요 나라를 멸망시켰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하는 여진족의 후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좋겠어, 나쁘겠어? 사이가 안 좋은 것이죠. 자, 두 나라가 툭탁툭탁 싸우고 있으니 때는 광해군 때 명나라가 광해군아, 우리 군사 좀 보내줘라. 우리가 너네 도와줬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은 곰곰이 생각을 해. 왜 생각을 했었냐? 아까 광해군 집권기 때 정계를 차지했었던 건 어느 세력이라 그랬지? 자, 1번 서인, 2번 남인, 2번 동인, 4번 북인. 북인을 외우기 힘들다면 이렇게 외워봐. 자, 광해군은 실제로 여진이 계속 쳐들어와서 북벌을 나갔던 사람이야. 북쪽으로 북인 세력을 이끌고 북벌을 나갔던 사람이야. 실제로 싸워보니까 감이 오는 거야. 와, 여진 진짜 강하다를 느꼈어. 그래서 광해군이 섣불리 병사를 파병하지 않아요. 원병을 파병하지 않아.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군대를 파견했다가는 우리나라한테 더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돼서 당시에 강홍립이라고 하는 광해군의 이제 든든한 믿을 수 있는 가신이었던 강홍립을 파견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너무 따르지 말고 잘 싸우다가 돌아오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살아서 돌아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는 말란 뜻이야. 그치? 그렇지? 원래 전쟁에서 뭘 걸고 싸우는 거야?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 그치? 다른 나라에 파병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강홍립인데 강홍립 너무 목숨 걸고 싸우지는 말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최선을 다하지 마라. 대외적인 파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 광해군 때 중립외교 요거 좀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서 비판하던 세력이 있었어. 그게 바로 서인과 남인이었어. 당시 정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북인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북인을 제외한 서인과 남인들이 광해군 싫어 이렇게 보고 있을 때였단 말이야. 이때 이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서인 세력들이 이거다 하면서 인조를 반정에 오르게 합니다. 이게 인조 반정이에요. 누가 주도했다? 서인 세력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인이 정계를 차지하고 남인 세력은 주도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광해군의 업적 중립외교만 떡하니 써놓으면은 진짜 중립외교만 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광해군은 이 외에도 굉장히 두 가지 업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동법이었어요. 공납의 폐단을 대동법을 시행함으로써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공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무시지 마시죠. 자, 우리나라가 팔도로 이제 지역이 나눠져 있었잖아?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잖아. 그때, 예를 들면 선생님은 강원도가 고향이란 말이야? 강원도 정선에서는 옥수수, 감자, 토마토는 다른 서양작물이니까, 감자, 토마토,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이제 특산물 같은 걸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갖다 바치는 게 공납이야. 근데 공납이 어떻게 점점 폐단의 길을 걷게 됐냐? 이 공납을 우리 고향은 분명 산지 지역인데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한테 뭘 바치라 그러냐면, 야, 강원도 정선, 너네들은 전복 갖다 바쳐. 이래 버리는 거야. 우리는 바닷가가 없는데요? 알바임? 쓰레바임? 갖다 바치셈. 이래 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복을 사와서라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살려면은 그럼 내가 또 전복 잘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 주면 내가 가가지고 사다 가지고 바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폐단의 길을 걷게 됐거든. 사람들이 공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어, 백성들이. 이거를 알고 있던 광해군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쌀을 거두거나 아니면은 동전, 옷감, 면포 이런 걸로 거두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상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광해군 때 만들어져가지고 광해군 때라고만 써져 있는데 선조께서 너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에 걸리고 여기 총 맞아가지고 다 까졌는데 그대로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염증이 생기거나 곶나버리겠죠. 근데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고 어의를 찾을 돈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친 상태로 계속 있다가 병이 더 커지는 경우들도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증상을 보고 본인들이 약초를 찾아가지고 어의를 찾으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의보감,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찬하라고 시켜요. 그래가지고 허준이 정말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완성되는 시기가 광해군 때였어. 아시겠지요? 동의보감 완성. 광해군도 광해군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조금 흐름에 따라가지고 재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형제를 살해하고 부모를 폐위시키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중립 외교와 그의 이런 정책들이
지금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다. 광해군이 폭군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인조가 반정에 이르게 되는데, 인조면은 봐봐, 중립외교 때문에 광해군은 폐위된 거나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러면 인조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적대시해야 될까? 후금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후금이랑 친하게 지내는 순간 인조도 끝인 거야. 그래서 후금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요거 잘 알아도 인조 반정, 인조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세력들, 서인 세력이 있었댔잖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사람 이름 참 신기하지. 자,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조를 왕위에 옹립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괄은 1등 공신 자리에 앉지 못했어. 1등 공신이 아니라 고작 2등 공신에 그치고 마니까 이제 이 이괄이 화가 난 거야. 뭐 내가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누가 1등 공신이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이괄이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이 명나라의 누라치를 찾아요. 명나라래. 후금의 누라치를 찾아요. 후금이란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라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조선이란 나라는 아주 그냥 개판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너네 후금, 너네랑 광해군이랑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조선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옹립시켰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러니까 광해가 폐위당했어? 왜? 우리랑 친하게 지냈다. 이런 안 되겠구만. 우리가 한번 들어가 줘야겠구만. 하면서 쳐들어왔었던 게 이제 이괄의 난과 바로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자, 정묘호란을 통해 가지고 정묘호란은 광해군 폐위를 빌미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형제 관계를 맺고 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인조는 급하게 피난을 가요.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이후에 형제 관계를 맺자,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우리랑 화해를 맺고 떠나게 됩니다. 일단 아버지의 관계를 먼저 요구했어. 4대 관계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우린 아버지가 둘인데? 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둘인 건 조금 그러지. 이러니까 유하게 넘어갔어. 그렇지, 아버지가 둘인 건 그렇지. 대신 이제 명나라랑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조금 더 친하게 지내자 라는 선에서 끝났는데, 이 이후에 이제 정복군주에 가까웠던 정말 이 후금이라는 나라의 국호를 청나라로 개창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홍타이지였어. 이제 이 홍타이지가 강력하게 나라의 이름이 후금이 뭐야, 고작 우리가 금나라의 후예밖에 안 돼. 우리는 대청, 풀을 청자 써가지고 대청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청나라를 세워 청나라로 국호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었다. 당시에 이 병자호란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인조는 피난을 가요. 어디로?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다가 이미 강화도는 포위가 돼가지고 남한산성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남한산성에는 삼전도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삼전도에서 우리의 왕께서 수치를 당했다, 수모를 당했다, 굴욕을 당했다라는 그 비석이 남아있단 말이야. 당시에 물론 이 북쪽, 한마디로 청나라랑 친해져야 합니다. 청나라랑 지금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청나라랑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는 두 가지 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주전파와 주화파라고 해요. 당연히 다른 신하들도 주전파의 손을 처음에는 들었어.
우리 전쟁을 주장한다 그래서 주전파거든요. 뭐라고? 전쟁을 주장한다 라고 해가지고 주전파고, 화친을 주장한다 그래서 주화파야. 우리는 친해지는 것보다야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명분을 되게 중시한다고 그랬잖아. 우리들의 형제의 나라 명나라를 이 꼴로 만든 이 청나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하거든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전을 얘기하게 되는데, 점점 파죽지세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도 흔들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화파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명나라의 신하가 되자, 명나라의 부하가 되자라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면서 지금은 일단 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지금은 일단 화해를 하는 게 맞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후에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조금 힘을 갖춘 다음에 그때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은 화해를 하되 나중에 전쟁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명길의 이 주화파의 손을 인조가 들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주전파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자살하겠다고, 자기가 자결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명나라와의 우리도 지키지 않는 신리만 추구하는 이 황제, 이 신리만 추구하는 이 왕 밑에서는 내가 신하의 노릇을 할 수 없다. 자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이제 최명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죽던가.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개판인데, 지금 네가 아직 부를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으라니 너무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좀 멀어졌다가, 나중에는 둘 다 이제 같이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화파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맺게 돼요. 군신 관계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예요. 누가 신하겠습니까? 신하는 조선입니다. 군주는 누구겠습니까? 청나라입니다. 이렇게 청과 조선은 어떤 관계를 맺었다? 군신 관계를 맺게 되면서 병자호란은 끝이 나게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인조께서는 이 청나라의 황제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한번 얘기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맞는 300의 고두레, 이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피가 흐를 때까지 이렇게 이마를 찢었다기보다는 피가 터질 만큼의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우리의 항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잘 봐봐. 선, 광, 인. 여러분들 태정태세 문단세 쭉 외웠었잖아. 광 뭐야? 광인, 효현, 숙경영 이렇게 쭉 외우죠. 관인, 효 잘 기억해요. 효종. 이 효종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효종은 원래 왕이 되려고 책봉됐었던 세자는 아니었어. 왜냐면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의 아들 2명이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첫 번째는 소헌세자였고 그리고 복림대군이었었죠. 이 복림대군이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쓴 효종입니다. 원래는 세자로 책봉되던 게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인질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는데, 그때부터 조금 사람이 기력도 싹 빠지고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막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요. 별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복림대군이 왕 되려고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 이거 청나라에서 일부러 조선의 왕이니까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음모론들이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게 되니 복림대군이 왕에 오릅니다. 효종은 일단 화가 잔뜩 났어. 우리의 아버지를 감히 그 차가운 바닥에다가 이마를 박으면서 수치를 주었던, 굴욕을 안겨주었던 청나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북벌론을 펼칩니다. 북쪽을 벌하러 가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북쪽을 벌하자. 우리나라의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청나라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북쪽을 벌하자! 북벌을 내세우게 됩니다. 북벌을 내세워서 진짜 우리가 한번 치러 가자! 라고 하면서 군대도 양성을 해가지고 이
북벌론자들을 키워나가는데 그때 이제 효종이 사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효종이 사망하면서 북벌론은 실행되지가 못했습니다. 실행되지 못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광인효, 현종 때였거든요. 현종 때 두 번의 논쟁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거를 상복은 예의를 갖출 때 입는 옷이잖아. 상복은 언제 입어, 얘들아?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입는 게 상복이란 말이야. 그치? 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해가지고 예속 논쟁이 벌어져요. 1차, 2차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었다. 당시에 지금 보면은 분파됐었다 그랬지. 서인, 남인, 남인이 아니라 동인. 서인, 동인에서 북인, 남인. 이 동인 세력 중에 북인 세력 없어지고요. 서인과 남인, 대부분은 이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정세를 갖추었었는데, 이제 현종 때부터는 서인도 남인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1차는 효종께서 돌아가셨잖아요. 효종께서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자? 효종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옷을,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효종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옷을 입는데 예복을 입는 기간,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되려고 책봉됐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자로 따져가지고 옷을 입어야 된다. 1년만 입으면 된다. 무슨 소리냐? 야, 그래도 효종께서는 왕이 아니었냐? 3년 입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1차는 효종이 죽고 나서 예복을 몇 년 동안 입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게 되고, 두 번째는 효종비, 효종의 아내가 죽게 되자 또 이것을 또 문제로, 효종은 어쨌든 간에 왕이 아니었잖아요. 왕이었지만 왕으로 책봉됐던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세 차례의 한국, 나라의 정세가 뒤집혀진다는 거야. 바뀌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세 차례의 환국을 통해 가지고 이 남인과 서인 세력이 대립하게 된다. 여기까지 하고 끊고 휴식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